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테이레시아스라는 이 그리스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여성도 가졌고 남성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을 같이 가진 사람이 테이레시아스입니다. 이 테이레시아스는 지팡이로 뱀의 앙컷을 때려 죽였는데 뱀의 저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는데 테이레시아스가 수컷을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자의 몸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삶을 번갈아 살아본 인물입니다. 이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물었냐면 헤라와 제우스가 서로 내기를 건 겁니다. 사랑을 하면 누가 더 행복해지겠냐? 헤라와 제우스가 서로 내기를 해서 사랑을 하면 누가 더 행복해지냐라고 내기를 걸었죠. 헤라는 남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우스는 여자일 것이다 라고 내기를 했죠. 이게 제일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테이레시아스였죠. 테이레시아스는 남녀를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행복이 10이라면 남자는 그 중에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랑을 하면 누가 더 행복해지냐라고 물으면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소리를 들은 헤라는 테이레시아스에게 잘 알지도 못한다 하고 눈을 멀게 하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제우스도 대신에 눈을 멀게 했지만 제우스도 테이레시아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수명을 인간의 7배로 늘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레시아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은 이걸 신경과학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눈은 우리가 뇌신경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시각신경과 후각신경 1번과 2번 신경 1번이 후각신경이고 2번이 시각신경인데 여기에서 이 두 신경만 뇌로 브레인 그러니까 브레인으로 바로 들어가고 나머지 10개는 뇌줄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뇌신경만 대뇌로 들어가는 신경이고 나머지 10개의 신경은 뇌줄기로 들어가는 신경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각신경은 눈에서 들어와서 시상, 그렇죠. 시각교차를 이루어서 눈에서 들어와서 바닥 쪽으로 대뇌의 바닥이죠. 대뇌의 바닥 쪽으로 쭉 들어와서 여기 보이는 건 후각신경이 됩니다. 쭉 들어와서 뇌의 바닥 쪽으로 와서 요 밑에가 템포랄 롭, 관자엽의 바닥이죠. 그쪽을 지나가서 시상과 연접을 하게 됩니다. 시상의 가쪽 무릎체와 연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템포랄 롭의 바닥 쪽으로 와서 옥시피탈 롭으로 가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시각신경이 많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입니다. 우리 눈이 없다면 이 감각에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감각이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역으로 이 시각신경이 이렇게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신경들이 발달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많이 사용할수록 뇌는 더 발달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그 감각 신경들이 굉장히 더 발달되게 됩니다. 시각신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남아있는 신경인 후각, 촉각, 압각, 고유감각, 진동감각 이러한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는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나머지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을 하게 되겠죠. 후각신경도 발달이 되게 되겠죠. 이 후각신경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후각신경은 후각에서 들어와서 림빅 시스템, 변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레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처음 시작해서 뇌의 안쪽 부위를 이렇게 둘레, 서로 원처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뇌다. 그래서 변형계, 이건 구용어고 신용어로는 둘레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레계입니다. 후각신경이 들어오면 이 둘레계와 연결을 하는데, 따라서 자율신경계와 연결도 되고, 그리고 감정과도 연결이 되고, 또한 기억과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테이레시아스는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게 되죠. 기억력이 높아지게 되고, 감정에 민감하게 되겠고,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영역까지도 좀 확장되지 않았냐, 신경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냄새가 좋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후각신경 자체가 감정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후각신경은 기억, 공부를, 내가 시험 공부를 막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냄새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향이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또한 기억도 오래 남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후각신경은 자율신경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릴렉스, 이건 부교감신경이고 파이팅이 교감신경이죠. 몸을 릴렉스 하려면 이 후각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냄새가 좋은 냄새를 맡게 되면 좀 사람이 좀 편안히 레스팅한 상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 향기를 좀 더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하고 싶다, 혹은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의 향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자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의 이 호르몬의 냄새를 후각신경이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남자의 땀 냄새는 굉장히 싫은데 또 어떤 남자의 땀 냄새는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 그 호르몬의 냄새를 통해서 자기와 맞는 이러한 유전자적 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테이레시아스가 이런 후각도 발달이 되고, 이제 촉각, 고유감각, 압각 이런 것도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각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유감각의 경로죠. 고유감각의 경로, 하지의 고유감각과 상지의 고유감각이 올라가는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촉각과 고유감각이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뇌로 연결이 되는가, 요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촉각과 고유감각, 압각, 진동감각들이 손상을 당한 환자들이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단면도는 나중에 수업을 더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의 단면도가 되겠죠. 척수의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래 숨내의 단면도가 됩니다. 수업할 때 이러한 진행 경로에 대해서 고유감각, 이 고유감각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감각입니다. 움직임, 위치와 움직임의 감각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피지컬 세라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무브먼트 세라피입니다. 움직임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움직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이 부위는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저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로가 대뇌까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대뇌의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위치와 움직임의 감각의 경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경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더 그리스 신화, 테이레시아스는 이렇게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후각과 고유 감각을 좀 더 발달시켰던,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 중에 온딘이라는 그리스 신이 있습니다. 물의 요정 온딘이죠. 이 온딘은 그녀는 영원불멸의 삶을 사랑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딘은 영원불멸한 요정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이 온딘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딘이 제우스 신에게 나는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허락을 구할 때 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온딘은 그래도 저는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러면 너의 영원한 생명을 없애버리고 너도 그 인간의 삶으로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온딘은 그대로 그 저주를 받고, 그 죄죠, 어떻게 벌을 받고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굳건한 사랑의 맹세를 저버린 자여,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함께 숨을 쉬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당신은 그 맹세를 잊어버렸다. 배신을 했다. 따라서 잠이 들게 되면 숨 쉬는 걸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는 숨을 못 쉬니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온딘이 저주를 내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을 쉬는 거는 자동적인 거죠. 자율신경계가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건 아니죠.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온딘은 의식적으로만 숨을 쉬게끔 저주를 내린 거죠. 깨어 있을 때 명령을 주어야지만, 대뇌가 숨을 쉬라고 명령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그 생각을 해야지만 숨을 쉬게끔 할 수 있는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숨을 쉬게 하는 영역은 어디 영역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메둘라, 숨내 쪽, 숨내기 때문에 숨을 관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둘라 쪽에, 그렇죠? 엠비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엠비거스가 있습니다. 엠비거스가 의문액인데 여기에 숨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요 부위를 손상을 시키게 되면 숨을 잘 못 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온디는 여기에 저주를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피카라고 하는데 저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이 숨을 못 쉬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좀 전에 이 사이렌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이렌은 또 하나가 더 있죠. 이 선원들은 이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 홀려서 배가 그 태풍이 소용돌이 치는 그쪽으로 빠져간다 있죠. 이러한 공간 지각력이 선원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노래 소리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 공간 지각력을 담당하는 영역에 손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선원들은 이 공간 지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 공간 지각력은 좌뇌와 우뇌 두 개의 사이트를 본다면, 두 개의 뇌를 본다면은 우뇌에 더 많이 위치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우뇌가 손상이 되면 공간 지각력이 손상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두 개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좌뇌는 우측의 공간을 인지를 하고 우뇌는 양쪽의 공간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좌뇌가 손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뇌가 있으니까 양쪽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뇌가 손상을 당하게 된다면 좌측 부위의 공간의 인지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걸 조금 다시 보게 된다면은 좌뇌와 요 뇌가 이렇게 있다면 좌뇌와 우뇌 두 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좌뇌가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뇌가 양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두 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인지 영역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뇌가 손상되면 좌측 부위의 공간의 인지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서 신경계를 공부할 때 브레인의 발달이 되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되더라 라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신경계와 약간의 이야기를 겹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신경계가 기원전부터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도록